많은 친구들 혹시나 지금 도전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할 때 성공과 실패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대부분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은 잠시 제껴두고 성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건 성공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녕하세요. 쓰는 배우 이지혁입니다. 이 영상은 저와 동갑인 86년생 범띠 마흔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저를 접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저는 연기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현재는 연기는 가끔씩 하고 영상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공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해서 연극과를 들어갔고 20대 때는 꿈에 미쳐 있었어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0대에는 30대에 들어서면서 돈이 없으면 현실이 나를 무참히 짓밟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하단 걸 깨달아도 돈이 벌리지는 않았죠, 당연히. 그런데 저한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꿈이었어요. 꿈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꿈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꿈을 먹여 살릴 능력이 필요했죠. 3년 반 동안 수많은 알바를 했고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 대리를 하다가 강북에서 손님을 태웠거든요. 용인까지 가는 손님이었어요. 강북에서 태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용인이었어요. 정말 시겁했습니다. 졸음은 싸대기를 아무리 때려도 깨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졸음운전 때문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대리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촬영이 일정하게 있지 않아서 정기적인 알바는 못했었거든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케줄 조정 가능한 알바들을 했습니다. 내가 스케줄을 짜가면서 배달도 했었고 경비 알바도 했었고 호텔에서도 했었고 덕수궁에서 수문장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무대 철거도 했었고 다양한 알바들을 해왔어요. 연기 스터디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낮타임, 오후타임, 밤타임으로 알바를 하다가 밤에는 대리를 했는데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3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칠순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때도 겨우 제 살만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누나가 아버지 칠순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베트남 여행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제 경비를 대주셨습니다. 저는 간신히 비행기 값만 내고 아버지 칠순 여행을 함께 다녀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옆에 타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안 돼서 30대 중반이 돼서도 나는 부모님께 용돈을 못 드릴지언정 이렇게 살고 있을까?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꿈과 현실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필요를 빼고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좌절도 사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어요. 순간적으로 지쳐서 쉬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휴식은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요. 하지만 좌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자란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했어요. 저에게는 돈보다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알바를 하면 남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촬영이 들어와도 스케줄 조절이 너무나 힘들고 촬영이 들어와도 죄송함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시간을 통제하는 일을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알바를 안 해도 될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남은 시간에는 저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너무 막막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지났는데 다시 예전의 저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나름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크게 번아웃이 왔었어요. 마음속에서도 이제는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인생 긴데 이런 순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쉬니까 다시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제주도 걷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해안도로를 따라 한번 걸었었거든요. 그렇게 번아웃이 왔을 때도 제주도로 내려가 걸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마음이 더 괴로워서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로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배우라는 직업은 노력과 성과가 매칭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고 단편영화 연출 경험도 있어서 촬영으로 돈을 벌자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흔이 된 지금 현실을 살아가며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배우이면서 글도 쓰고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배우에만 집착하다가 그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삶이 많이 편해지고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촬영이 끝나갑니다. 대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촬영을 하러 다니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오랫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고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다 훈련의 시간이었고 자양분이 되었어요. 삶이 편하면 생각을 덜 하게 되고 이 삶을 유지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고 생존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 근육이 붙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 개를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데요. 그런데 그 3만 원이 버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30살이 넘어서요. 30살이 넘어서면서 돈이 없으니까 참 많이 작아지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많은 것들이 괴로웠어요. 그래도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요. 전 40살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20대 때 기대했던 30대는 처참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그러지 말자 다짐했어요. 망상에 빠져있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다짐했거든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삶과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너무 안 좋고 25년도 들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이 20만 명이 폐업했다고 해요. 물가는 너무나 오르고 있고 인터넷 속에서는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혐오의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다들 사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하냐? 그냥 저도 영상을 보다가 누군가의 위로에 눈물을 흘리고 힘을 얻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렇고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신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 영상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사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스로에게도 잘 토닥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흔 친구들, 혹시나 지금 도전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서 괴로운 생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면서 힘든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힘든 것이면 뭔가를 하면서 힘들자. 그 힘듦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도전을 할 때 성공과 실패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대부분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은 잠시 제껴두고 성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건 성공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관점이 있기에 저는 6년째 아직 구독자가 1000명도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성공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내 삶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것들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매일의 루틴에 작은 변화를 준다든가, 매일 다니는 길만 다녔으면 다른 길로 한번 가본다던가, 새로운 모임에 들어간다거나, 가구의 위치를 한번 바꿔본다거나, 그렇게 작은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큰 변화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변화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학습력이라고 여러 번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었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유발 하라리 저자가 한국에 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피엔스라는 엄청난 책을 쓴 저자인데 이번에 넥서스라는 책을 출판했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유연성과 학습력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까지 좋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멀리 보고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40이지만 쉰이 있잖아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대 내 인생이 바뀌어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내 40이 조금 초라했다면, 내 30이 조금 초라했다면 저는 내 40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고 10년을 보고 달려왔고, 누가 봐도 저는 성공하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다시 10년을 보고 신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학습하고 변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습에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학습이 내 것으로 되기까지 무조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잘 되지 않는 순간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습하고 해나가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력과 유연성과 끈기와 인내를 우리 한번 가져보고 새로운 10년을 한번 기대하고 도전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했는데 안 된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한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범띠 친구들 될 때까지 한번 해보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저에게도 하는 말이네요. 저도 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을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